안녕하세요. 학교에서 배우지 않지만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에 대해 살펴보는 이것도 알입니다. 오늘 말할 얘기는 직업입니다. 사실 직업에 대해서는 중등학교에서 직업과 진로라는 교과서를 배워요. 제가 그 교과서를 봤는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꽤 있어서 이렇게 따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사실 제 생각에 직업 교과서라고 하면 한 1000페이지, 2000페이지 정도 크게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나눠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최근에 생소한 직업이 뭐가 있나 살펴봤더니 캘리오그라피, 네이미스트, 마샬러 이런 처음 듣는 직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러한 생소한 직업은 점점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직업이라는 것은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직업이 생기더라도 이 범위를 벗어나진 못해요. 자, 저희가 먹는 밥상을 한번 봅시다. 쌀, 국, 김치, 고기, 생선, 이 음식과 관련된 사람들을 세어보라고 하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쌀 하나만 해도 씨앗, 농사, 배송, 포장, 판매, 요리, 음식물 처리. 쌀 하나만 해도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은데 반찬까지 따지면 그 숫자를 세는 것이 불가능해지겠죠. 우리의 생활을 살펴보면 내 생활과 연관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 직업들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 비해 내가 할 수 있는 직업의 수는 한 개 아니면 두 개 정도 되겠죠. 이것은 내가 이 사회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할 때 내가 주는 도움보다 내가 받는 도움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거죠. 자, 직업을 정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 사회에서 직업을 통해 수많은 도움을 받고 살기 때문에 나 역시도 한 가지 역할 정도는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이 빠졌을 때에는 직업 선택의 기준이 나로만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편한 것,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으로 그 범위를 잡기 쉽게 돼요. 결국은 뭐죠? 편하고 돈 많이 버는 일을 찾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편한 일은 단 하나도 없고 그냥 돈을 많이 주는 일도 없습니다. 결국 나 자신만을 위해서 직업 선택을 생각하게 되면 할 게 마땅히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직업 선택에 관해 생각할 때는 직업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게 돼야 이제 적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보통 적성 검사 한두 번 해봤을 거예요. 시험지에 문제를 풀고 그 결과를 컴퓨터가 알려주는 거죠. 컴퓨터가 알려주는 적성을 내 적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적성에 대해 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일에 알맞은 성질이나 성격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일을 했을 때 내 성질이나 성격이 웬만큼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할만하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게 적성입니다. 직업이라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남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냥 재밌고 즐겁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어도 할 만한 것이 돼야 돼요. 자, 할 만하다. 이 말 어떨 때 쓰나요? 내가 일을 많이 해도 다른 일보다 덜 힘들 때 그때 할 만하다고 하죠. 예를 들어 수학 문제집을 내가 10분 정도 풀었어요. 그런데 내 느낌상으로는 1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이것은 할 만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등산을 2시간을 했는데 30분밖에 안 지난 것 같다. 이것은 할 만한 거예요.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힘들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할 만하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적성이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그리고 할 만한 일은 자기가 쉴 때에도 생각나는 일이에요. 내가 노는 시간, 편한 시간에도 그 일이 문득문득 생각난다. 그러면 적성에 맞는 거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사실 진심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런 일은 좀 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거나 TV를 보는데 자꾸 그 일이 생각난다거나 어떤 것은 서너 시간 일을 해도 별로 부담이 안 되네. 이런 것들요. 그리고 일단 하나 정도는 적성에 맞는 일을 적당히 고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하나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목표가 바뀌더라도 준비를 해왔던 사람이면 그 부담이 덜합니다. 그 사람은 준비를 아예 안 한 사람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당부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자신의 취미를 직업으로 이어가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체로 보통 예능이나 운동선수, 프로게이머 같은 직업이 있죠. 겉으로만 보면 잘 됐을 때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자기의 취미가 자기의 직업으로 부드럽게 연결될 수도 있고 자기 실력만 쭉 키우면 성공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직업은 일과 노는 것 사이의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준비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보통의 직업은 일과 쉬는 거의 구별이 잘 돼요. 직장은 일, 집에서는 쉼.
확실하죠? 그런데 취미와 직업이 연결되는 직업을 준비할 때에는 내가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건지 노는 것을 계속하고 있는지 구별이 애매해져요. 내가 일을 계속한다라고 생각하면 일이 너무 힘들어지고 내가 계속 쉬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나 자신이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게다가 이런 직업들은 1인 사업가 쪽에 가까워요. 관객이나 팬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많은 일들 중에서 사업가는 그 부담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의료계, 법조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직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적당히 놀면서 큰돈 벌자라는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공부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직업 선택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면 시식, 환불 이런 게 안 돼요. 미리 해보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공무원이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무원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렵잖아요. 해보는 것도 어려운데 직업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나중에 바꾼다는 것은 더 어렵겠죠.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직업체험시설이나 자벌드 같은 곳에 가는 거겠죠. 거기에 가서 내 흥미에 맞는 것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의 힘든 부분은 내가 경험을 못 해본다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일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일의 어려운 부분도 감당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 사회에서 수많은 직업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 역시도 한 가지 역할은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이 내가 할 만한 건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저보다 옛날에 사셨던 부모님 세대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대들은 이전 세대들처럼 살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잘 찾아가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